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수학 되짚어 보기 5번째 시간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삼각형, 원, 그 다음에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강의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삼각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떤 걸 중학교 때 배우게 되냐면 삼각형을 작도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작도를 할 때 어떻게 작도하냐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을 배우게 돼요. 어떠한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세변이 길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이 이 3개의 변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모양은 딱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건 다르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할 말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그래서 두 변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상황, 그러면 이랬을 때도 이 선을 연결을 하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다른 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검은색 선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변의 길이, 자, 이 한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쪽 각의 크기, 이쪽 각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 각의 크기도 대략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선을 연장을 시키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쭉 연장, 여기서도 쭉 연장 하면은 이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됩니다. 자, 합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하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지는 것을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러면 두 삼각형이 길이도 모두 같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모두 같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합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하나 있고, 자, 이 삼각형과 이제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자, 얘를 ABC라는 삼각형이라고 하고 얘를 DEF라는 삼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BC라는 삼각형을 가지고 DEF랑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AB의 길이랑 DE의 길이가 같아지고
BC의 길이랑 EF의 길이가 같고 AC의 길이랑 DF의 길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각 A의 크기와 각 D의 크기가 같고, 각 B의 크기와 각 E의 크기가 같고, 각 C의 크기와 각 F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짝대기 3개를 그어줍니다. 만약에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넓이만 같다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같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 해서 합동이다.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넓이도 당연히 똑같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들도 다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찾을까 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이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면 대응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3변의 길이를 알고 D, E, F 3변의 길이를 알아서 각각의 길이를 비교했더니 서로 대응하는 것들이 길이 같다. 그러면 둘이 합동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 B랑 B, C를 알고 D, E랑 E, F를 알고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와 각 E의 크기를 안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하나로 결정될 거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하나로 결정되니까 결국 그 2개가 서로 같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이 3가지가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대응하는 2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맨날 이렇게 말로 길게 쓰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ide라고 해서 s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주고, 각이라고 하는 것은 angle이라고 해서 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s, s, s 변 3개가 같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대응하는 2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s, s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그래서 두 변 사이에 각이 끼어 있다. 그래서 SAS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 각의 크기,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양쪽 각의 크기 ASA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딱 여기까지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 그래서 그 작도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각형의 합동인 경우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들을 각각 찾아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같을 때 SSS, 대응하는 2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SAS 합동 조건, 세 번째,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ASA 합동 조건. 그래서 이 쓰는 순서가 그냥 SSA 뭐 이렇게 안 쓰고 AAS 아니면 뭐 SAA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 그 다음 2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 이렇게, 그 다음 3변의 길이니까 SSS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살려서 한번 생각하시면 이가 자동적으로 한글로도 떠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삼각형은 이렇게 배우게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삼각형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좀 잘 살펴봤을 때,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ABC라고 했을 때, 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왜 같아지느냐? 자, 요 A를 가지고 2등분을 하는 각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게 되고, 자, 여기 각이 2등분 됐다. 자, 얘가 같아지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가 서로 합동이 된다면 각 B와 각 C가 서로 지금 대응이 되는 거니까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합동이라는 걸 쓸 때는 반드시 대응하는 변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각에 맞추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ABD라고 쓰고 내가 얘랑 ADC랑 합동이야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합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각 D하고 각 B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AB랑 AC가 같다는 거 알았죠? AB랑 AC랑 같다. 자, 그 다음에 AD라는 선은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이 A에서 선을 내릴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각 A를 2등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 BAD와 각 CAD가 서로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졌으니까 어떤 합동 조건이죠? 네, SAS 합동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ABD와 ACD가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각 BDA랑 각 CDA도 서로 같은 크기의 각을 가지겠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근데 이 각은 원래 180도였던 각이었으니까 이 각들이 각각 얼마가 되냐면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BD의 길이와 CD의 길이도 합동이 됩니다. 같아집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내려준다면 얘가 수직이 된다. 수직 2등분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A를 2등분하는 선을 그렸을 때 우리는 수직 2등분하는 선이 그려지게 되고, 거꾸로 수직 2등분선이,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 거꾸로 여기서 ABC가 있을 때 BC의 수직 2등분선을 그려주면 A랑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D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이 2등분 된다는 것도 거꾸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과 똑같이 그냥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는 거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둘이 또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랑 연결이 되면서 수직 2등분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걸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두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을 때. 자, 여기서 하나의 각만 나오는 이유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이 이미 기존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합동 조건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이런 직각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이런 직각삼각형 DEF가 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빗변의 길이, 자, 빗변이라는 것은 직각의 대변을 의미합니다. 자, 요 길이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래서 AB의 길이랑 DE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어디 각이든 이번에 각 A랑 각 D가 같다는 걸 알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x 더하기 90도, x 더하기 90도니까 남은 한 각의 크기를 세모라고 표현하면 세모 더하기 x는 90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랑 요 각 2의 크기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세모가 됩니다. 그래서 각 B랑 각 2가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각 C랑 각 F가 90도인 건데 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각 B랑 각 2가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합동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합동 조건은 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SA 합동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시면 합동이 되는 건 알겠는데 직각삼각형이라서 뭔가 더 추가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이 요 정도만 알았을 때 바로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합동 조건의 이름을 우리는 RHA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앵글이라고 해서 직각을 의미하고, H라고 하는 것은 빗변을 의미하게 됩니다. A는 아까 각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직각, 빗변, 한각, 그래서 RHA 합동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 그래서 이 BC의 길이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ABC랑 DE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변의 길이랑 한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할게요. AC랑 DF.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DF를 이렇게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게 이 옆에다가 DEF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 A, B랑 D, E랑 길이가 같았으니까 여기 길이 같아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니까, 또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니까 우리는 합동 조건을 뭐 S, A, S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도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는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직각, 그래서 직각, 빗변의 길이, 그 다음 한 변의 길이, 그래서 RHS 합동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 조건은 직각이라는 각을 이미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나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면 우리는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잠시 후에 하게 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얘네 둘의 길이가 같으면 자연적으로 얘네 둘의 길이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적으로 SSS 합동 조건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굳이 이렇게까지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합동이 되는 걸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내려와서 이 직각삼각형을 배우고 그 곧이어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빗변의 길이를 우리는 C라고 할 거고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길이가 5가 되고 이 길이가 3이라면 이 길이는 25는 9 더하기 B제곱 해서 B제곱이 16이 되니까 B가 4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4, 5 이런 것들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피타고라스 수로 불리는 것들이 또 뭐 5, 12, 13 뭐 이렇게도 25 더하기 144면은 169가 나와서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얘를 알아야 됩니다.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공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은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나왔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쓸까? 이거를 먼저 고민하시면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합동 조건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생기는 도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삼각형이 닮았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자, 아까 합동하고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A, B, C 삼각형이 있고 자, A, B, C라는 길이 자, 그 다음에 얘랑 닮음인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DEF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확대시켜서 DEF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자, A랑 D의 비율과 E랑 B의 비율, B랑 E의 비율이 같고 그 다음에 C랑 F의 비율이 서로 같다면 두 개는 서로 닮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닮음이라면 그냥 얘를 단순하게 길이를 확대하고 축소한 거니까 변화되지 않는 건 뭐가 변화되지 않냐면 각의 크기들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각각 같을 때 자, 우리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닮음 기호는 여러분들이 S가 similar, 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눕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눕혀주면은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았다고 얘기해주고 여기서도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은 거니까 SSS 닮음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아까 합동 조건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있고 A, B 그다음에 마찬가지 D, F 똑같이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D, E, F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합동 조건에서 생각해보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대 D의 비율과 C 대 F의 비율이 같은 건 알았어요. B랑 E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걸 길이를 몰라. 그래서 A 대 D와 C 대 F의 길이는 알았는데 그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각 B의 크기가 각 E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각 B와 각 E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우리는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아까처럼 S, A, S 닮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DE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았냐면 각 B랑 각 E의 크기가 서로 같고 각 C랑 각 F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각 A랑 각 D의 크기도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을 때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면 각의 크기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 또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각 두 개만 나왔으니까 AA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이 주어졌을 때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에 일단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수심이랑 방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몰라셔도 되고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외심과 내심은 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을 공부할 때 같이 연결지어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무게중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을까 라는 건데 자,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각 변에 중점이 있을 겁니다. 자, BC의 중점 D, BC의 AC의 중점 E, 그 다음에 뭐 AB의 중점 F,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각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 자,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중선들을 세 개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약간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한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세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G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세 중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무게중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보여지는 6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질은 AG의 길이와 GD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이 성립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2대 1이 되는 것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자, 우리의 평행선하고
길이의 비율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자, 요 점과 이 점이 중점이 되면서 삼각형 AFE랑 삼각형 ABC랑 서로 닮음인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됐다는 것은 AF의 비율과 AB의 비율, 그 다음에 FE의 비율과 BC의 비율이 일치하게 되니까 자, 여기의 비율이 2가 되고 여기는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이 AFE랑 ABC랑 닮음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따라서 둘이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삼각형 FGE랑 삼각형 CGB가 서로 닮음이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E랑 BC의 비율이 1대2였으니까 GE랑 BG의 비율도 1대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마다 다 적용을 하면은 결국 AG 대 GD가 2대1이다. 또 BG 대 GE도 2대1이다. 그 다음에 CG 대 GF도 2대1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이 무게중심과 꼭지점에서 연결한 선을 쭉 그었을 때 이 중점과 이 비율이 2대1이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각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삼각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삼각비라고 얘기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의 비율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있어서 자, 이렇게 잘라서 자, 5, 3, 4라는 길이를 갖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늘려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잘랐더니 이번에 요만큼 길이가 10이 되고 요 길이가 6이 되고 이 길이가 8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여기 A, B, C라고 하고 D, E라고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다 2배씩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SSS 닮음 조건에 의해서 닮음이다. 또는 각 A를 공유하고 있고 직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 됐든 두 개가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AB의 길이분의 BC의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5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AD분의 DE의 길이, 자, 얘도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AB분의 AC의 길이를 보면 얘는 5분의 4가 나오고, 그 다음 AD분의 AE의 길이를 보면 얘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C분의 BC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보면은 4분의 3이 돼요. 그 다음 A2분의 DE의 길이를 보면은 얘도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길이를 몇 배로 늘리든지 간에 항상 이 비율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항상 이 상황이라면 5분의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은 5분의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변분의 높이는 항상 4분의 3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특이하게
하나의 비율로 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직각삼각형을 아무리 키워도 아무리 줄여도 이 상황이라면 이 각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 5, 4, 3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닮음이 삼각형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삼각비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줄 건데, 첫 번째 했던 AB분의 BC에 대한 이름은 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점이 요 각 A였죠. 그래서 사인 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 또한 사인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 코사인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각 A에 대해서 코사인 A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탄젠트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은 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의 비율이 맞아 떨어진다면 이 값들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삼각비라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A라고 읽고 얘는 코사인 A, 얘는 탄젠트 A라고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다시 일반화시켜서 보시면, 자, 요 각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C 라고 한다면, 자, sin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빗변분의 높이 C분의 A. 근데 빗변분의 높이라고 외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중에 sin B에 대한 표현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얘인데 왜 갑자기 또 얘로 바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필기체 S를 따와서 이렇게 해서 사인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작점은 항상 A, 사인 A라고 하면은 시작점은 A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사인 A는 C분의 A. 그 다음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C자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래서 C분의 B. 그 다음 탄젠트 A라는 것은 A에서 출발을 해서 T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분의 A. 그래서 다시 좀 써보면, 탄젠트 A는 B분의 A 이렇게 쓰시면 되고, 코사인 A는 C분의 B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인 A는 C분의 A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항상 우리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각 A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니까 시작점은 항상 A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림을 살짝 바꿔서,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A, B, C라고 있고, 자, 이번엔 요 각 B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A 라고 한다면, 자, sin B. 자, sin B라는 것은 B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C가 그려지는 것 같지만 저기서 한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n B는 C분의 B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 다음 코사인 A는 코사인 B를 구하자고 하면은 B에서부터 출발해서 C자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C분의 A. 탄젠트 B는 B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개의 변.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은 A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사인은 그냥 가던 길 그대로 두 개의 변을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코사인은 갔다가 돌아온다. 그 다음 탄젠트는 밑으로 가서 가던 길 그대로 두 개의 변을 간다. 마찬가지, 자, 여기서도 사인은 B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니까
B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던 길 그대로 있는 변 2개. 빗변 하나.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2개의 변. 마지막 탄젠트 같은 경우에 B에서 출발해서 빗변이 아닌 쪽으로 그냥 2개의 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거고 코사인은 갔다가 돌아온다. 근데 대신 2개의 변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는 예시로 한 가지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자, 요 빗변의 길이를 3이라고 하고 자, 여기 길이를 2라고 하면은 자, A, B, C 라고 했을 때 자, sin A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빗변을 따라서 2개의 변 그대로 가던 길 그대로 사인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A를 구해보자. 전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은데 얘 길이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5가 나오니까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A는 A에서 출발해서 빗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3분의 루트 5. 그 다음 탄젠트 A는 빗변이 아닌 쪽으로 해서 가던 길 그대로 루트 5분의 2. 자, 유리화 해주시면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사인 B를 보면 자, B에서 출발해서 가던 길 그대로 2개의 변 3분의 루트 5. 그 다음 코사인 B를 보시면 B에서 출발해서 빗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3분의 2. 그 다음 탄젠트 B는 빗변이 아닌 쪽으로 출발을 해서 그대로 2분의 루트 5.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삼각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어떤 걸 볼 거냐면 특수한 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수한 각.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특수한 각에서의 삼각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각을 보게 될 거고 이따가 2가지 각을 더 늘려서 총 5개의 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해서 사인의 값, 코사인의 값, 탄젠트의 값이 각각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서 30도, 45도, 60도가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자, 45도라는 각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정사각형이 있을 때 자, 한 변의 길이를 A인 정사각형이라고 해봅시다. 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90도가 되고 이렇게 선을 이어주시게 되면 여기가 45도, 45도가 되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45도라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는 루트 2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만 봤을 때 자, 사인 45도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사인 45도는 45도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보신다고 보면 사인 45도는 루트 2a분의 a 루트 2a분의 a가 되니까 a는 약분해서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시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코사인 45도는 자, 여기를 기점으로 봐서 보시면은 코사인 45도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루트 2a분의 a가 되겠죠. 갔다가 다시 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마지막 탄젠트 45도
자, 탄젠트 45도는 얘를 기점으로 봤을 때 가던 길 그대로 두 개의 변 a분의 a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지금 얘를 중심으로 봤지만 얘를 중심으로 보셔도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5도들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봤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0도와 60도가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정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한 변의 길이를 2의 2인 정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2등분이 될 거고, 그러면 요 각의 요 길이는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될 거고, 얘는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여기가 3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30도, 60도라는 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a제곱에서 a제곱을 빼주게 되니까 루트 3a가 됩니다. 그래서 세변의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해보면, 자, 사인 30도 볼게요. 자, 사인 30도는 30도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으로 두 개의 변 이어서 보시면 2a분의 a.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코사인 30도를 보시면, 자, 코사인 30도는 30도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2a분의 루트 3a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30도를 보시면 30도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이 아닌 쪽으로 두 개의 변 그대로 보시면 루트 3a분의 a.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유리화하시면 3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사인 60도를 보겠습니다. 자, 사인 60도는 자, 60도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 따라 이어지는 두 개의 변. 그래서 2a분의 루트 3a.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는 60도 각에서 출발해서 빗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래서 2의 2분의 a가 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마지막으로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60도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각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변 이어서 보시면 a분의 루트 3a.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다. 그래서 우리가 30도랑 60도, 45도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 정사각형에서부터 반절, 정삼각형에서의 반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도일 때랑 90도일 때를 확인을 할 건데, 자, 0도일 때랑 90도일 때는 추론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 값들이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그래서 반지름 길이 1, 반지름 길이 1, 90도. 자,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해볼 거냐면, 자, 아무렇게나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자, 이 보라색 선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요 보라색 길이,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빨간색 길이를 뭐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sin x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분의 a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a가 됩니다.
결국 이 높이가 sin x랑 똑같아지는구나. 그 다음 얘를 조금 낮춰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두색의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마찬가지 여기 x도라고 했을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sin x도가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연두색 길이, 자, 이 연두색 길이는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x도가 뭐가 되냐면 b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a sin x도가 되고 이 밑변에 해당하는 것은 b가 되는구나, 코사인 x도가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면, 자, 이 x라는 각을 점점 줄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분홍색처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점점 내려간다면 0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바닥에 붙는 상태가 되겠죠. 이 분홍색 상태가 0도에 해당합니다. 이 바닥에 붙었을 때 높이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지금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사인 x는 이 밑변의 길이였는데 밑변의 길이가 그대로 이 0도일 때랑 일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 길이가 되니까 코사인 0도는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각을 올려서, 자, 얘를 올려가지고 점점 이 x도라고 하는 각을 올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90도가 됐을 때가 얼마냐면 요 분홍색이 됐을 때가 다시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90도일 때는 이 높이가 어디랑 똑같을 거냐면 1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코사인 90도, 밑변의 길이가 안 생기죠, 이 분홍색인 경우.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탄젠트를 찾아야 되는데, 탄젠트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탄젠트도. 자,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것들을 좀 지울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듯이, 자, 요 x를 쭉 연장을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선하고 맞닿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여기 교점 하나 생길 거고, 자, 그랬을 때 요 파란색, 자, 요 파란색 길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C. 자,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탄젠트 x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분의 c가 되니까 그냥 c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높이가 c의 길이, 탄젠트 값이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0도가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0도가 됐을 때는 이런 상황이죠. 요렇게. 자, 얘가 0도인 상황입니다, 지금. 0도일 때는 이 c라는 높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탄젠트 0도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점점 키워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쯤으로 이렇게 x도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얘가 생기겠죠? 그 다음 이제 점점 커져서 90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위로 생기게 되는데, 얘는 이쪽에서 출발하는 선이 되고 얘는 이쪽에서 출발하는 선인데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 출발해서 생기는 요 파란색 선, 결국엔 요 파란색 선의 연장선이 계속해서 탄젠트 x의 값이 됩니다. 요 각을 올려버리면, 만약에 줄여버리면 이렇게 만나서 이만큼 길이가 탄젠트 x가 되는 거고, 각을 올려버리면 이렇게 와서 이 교점, 여기랑 여기 사이의 교점이 탄젠트 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분홍색으로 왔을 때, 자, 여기가 90도가 됐을 상황인데,
자, 90도일 상황에 대해서 자, 이 선을 계속 올려봐도 저 파란색 선하고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0도일 때부터 시작해서 90도일 때까지 점차적으로 값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가는 동안 점점점 값이 1에서부터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값이 커지다가 90도일 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규칙을 보시면 각의 합이 90도가 되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서로 엇갈려서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인 30도와 코사인 60도의 값이 같다. 각의 합이 90도. 사인, 코사인 30도랑 그 다음 사인 60도랑 같다. 각의 합이 90도. 그 다음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같다. 각의 합이 90도.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사인 0도랑 코사인 90도랑 값이 같다. 각의 합이 90도. 또 하나 마찬가지로 코사인 0도랑 사인 90도도 값이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이 박스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은 여기 부분입니다. 30도, 45도, 60도에 해당하는 각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0도와 90도인 상황은 사실 몇 번 보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사인은 0일 때 0, 0부터 커지고 코사인은 1부터 작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금방 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탄젠트는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조금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삼각비의 활용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기의 활용은 두 가지인데, 어떻게 각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이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28도고, 자, 여기 길이를 만약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봅시다. 난 얘가 구하고 싶어. 요 A가. 그럼 저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분의 A에 해당하는 게 사인 28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 사인 28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28도가 얼만데? 그거는 뒤에 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보시면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표 보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길이가 B라고 한다면, 난 저 B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3분의 B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28도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조금은 어렵지만 요 각도가 그러면 62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3분의 B라는 건 사인 62도가 되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삼각비의 활용이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일단 예각삼각형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예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둔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자,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라고 합시다. 자, 반드시 끼인 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삼각비의 활용을 활용해서 자,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높이는 a sin x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를 만약에 c라고 하면 요 길이 원래 c라고 하면 a분의 c가 sin x니까 c라는 것은 a sin x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자, 밑변의 길이는 b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b 곱하기 높이는 a sin x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2분의 1 ab sin x도가 돼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sin 함수값, sin 값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둔각삼각형인데 모양을 좀 바꿀게요, 그냥. 그래서 예각을 이용할 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이번에도 각이 주어지긴 했는데 둔각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삼각형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변의 길이가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x도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선의 연장선, 요 밑변의 연장선 위로 이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요. 자, 그럼 이 보라색의 길이가 높이가 될 건데 자, 요 길이가 a. 지금 여기 빨간색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빨간색 길이가 a. 그 다음 자, 요 각도가 180도에서 x도를 뺀 각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 보라색 길이라는 것을 만약에 c라고 한다면 a분의 c가 sin 180도 마이너스 x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a sin 180도 마이너스 x도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주어졌고 a. 그러면 밑변이 b니까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 sin 180도 마이너스 x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따라서 2분의 1에 ab sin 180도 마이너스 x도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다는 걸 배우겠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그래서 예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3, 4 여기가 3, 4 여기 120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sin 180도 빼기 120도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sin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sin 60도 아까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은 없어지면서 3루트 3이 넓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에 대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 삼각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꼭 복습 많이 하시고 특히 이 삼각비의 내용,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 이 삼각형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언제나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